당신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숨겨진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집. 하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폭력과 의심, 학대와 외면, 그리고 남겨진 새 아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 57세 임씨. 그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파괴하는 괴물 같은 존재. 매일 반복된 폭언과 구타. 그 끝은 어디로 향했을까? 그리고 엄마는 왜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계모가 집에 들어온 후 새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버려진 아이들이 맞이한 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상처는 그들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는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 비극의 끝. 과연 이 가족의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며 내리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버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의 행동은 다툼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제 동생 2명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포 속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의심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집 밖에 나가기라도 하면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부터 끊임없이 캐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곧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비명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두려워 동생들을 꼭 끌어안고 강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우리를 챙기셨습니다. 우리를 깨워 밥을 차리고 학교로 보냈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항상 피곤함과 푸른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밥 다 먹고 학교 늦지 않게 가라. 그래야 아빠가 뭐라고 안 하신다. 그 말을 들으며도 저는 항상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답답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른 후에도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며 엄마에게 명령했고 우리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제가 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는 더 분노했습니다. 너도 내 엄마 닮아서 내 말을 안 듣는 거냐? 그렇게 소리친 뒤 제 손을 거칠게 잡아 벽으로 밀친 적도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둘째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제가 왜 울어라고 물으면 배가 아파서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그게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며 집안 공기가 조금이라도 무거워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노력은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감싸기라도 하면 아버지의 분노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온몸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방 안에서 눈물만 흘리며 무력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이라는 공간이 따뜻함과 안락함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집은 아빠라는 괴물을 두려워하며 숨죽여야 하는 곳이었고 그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상처로 남아버렸습니다. 엄마는 매일같이 고민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숨만 쉬어도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마는 자식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분노와 폭력 앞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무서워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현실에 점점 더 깊은 좌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보따리를 챙길 때마다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무너졌고 결국 보따리는 다시 방 한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더욱 거칠어졌고 엄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엄마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아이들을 다시 지킬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마침내 엄마는 집을 떠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아이들 사진 한 장. 엄마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아이들은 엄마의 다리에 매달렸고 울며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새끼들. 엄마가 너희를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다. 엄마는 문 밖으로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엄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을 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웃으며 자신을 계모라고 소개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녀가 집에 들어선 첫날부터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계모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며 엄마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계모는 사소한 일에도 우리를 혼내며 화를 냈고 그 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계모는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유리컵 파편에 발이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계모가 화를 내며 식탁을 쳤고 그 충격으로 유리컵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둘째는 놀라 도망치다 그 파편에 발이 찢어져 피를 흘렸습니다. 계모는 피를 보며 아이를 위로하기는커녕 자신이 더 화가 난다는 듯 말했다. 대체 왜 그렇게 어설프게 행동해서 이 난리를 만든 거야? 우리는 엄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계모는 우리를 조롱하듯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엄마가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면 떠나지 않았겠지, 안 그러냐?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았고 밤마다 눈물로 이불을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계모는 아버지에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계모는 우리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일을 과장해서 없는 잘못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믿었고 그 화살은 언제나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벨트나 빗자루를 들고 와서 혼을 내겠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첫째는 동생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계모는 첫째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고발하면 아버지는 주저없이 첫째를 향해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건방진 자식이. 소리치며 때렸습니다. 첫째는 동생들을 숨기려 했지만 그럴수록 아버지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계모의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를 찾는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대가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집은 더 이상 숨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들리는 계모의 목소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항상 우리를 감시했고 작은 실수에도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숨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계모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내 엄마처럼 멍청하게 굴지 말라며 비아냥댔습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도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면 더 큰 소리가 돌아올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계모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째가 동생들을 때렸다니까요. 정말 버릇없어요. 아버지는 계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첫째를 부르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다가 갑자기 폭발하듯 커졌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는 거야? 아버지는 벽에 걸린 나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을 끝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빗자루가 첫째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멈춰버린 듯한 시간을 느꼈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붉은피는 멈추지 않았고 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첫째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눈물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엄마를 찾는 동생들의 울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젠 엄마가 데리러 오겠지라는 희망을 말하면 계모는 빈정대며 웃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면 벌써 왔겠지 아니야. 그 말은 동생들의 마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찾으면 더 혼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희 엄마 얘기는 이제 입 밖에 내지 마라. 다시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목소리는 벽을 울릴 만큼 컸고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동생들을 꼭 껴안으며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속삭였지만 그 말은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집은 고통과 두려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동생들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처럼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기도는 매일 밤 허공으로 흩어졌고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계모는 계속해서 우리를 없애야 한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데리고 살지 말고 할머니 집으로 보내세요. 그 요구는 어느 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차에 태우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동생들은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한 순간 아버지가 우리를 떠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애들을 여기에 두고 가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라 보지 못할 만큼 빠르게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서 아버지의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가 다시 올 거라는 희망도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아버지가 떠난 것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고 싶어 하셨지만 그마저도 힘겨워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굶는 일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짐승 같은 인간이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매일 반복되었고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째였던 나는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에 눌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분노와 동생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내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동생들은 엄마와 아빠를 찾으며 밤마다 울었고 나는 그들을 달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외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슬픔과 불안뿐이었고 할머니의 잦은 한숨은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 짓이 너희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조차 이루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엄마가 사라진 이 공간에서 우리는 배고픔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사랑이 아닌 체념과 고통으로 가득 찬 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엄마가 할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나는 한눈에 엄마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감정을 잃어가고 있었고 엄마와의 만남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엄마는 먼저 손을 내밀며 우리를 껴안으려 했지만 우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우리도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우리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주렴. 그 말은 마치 다정한 약속처럼 들렸지만 엄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우리 손에 하나씩 쥐어줬습니다. 그 돈을 받는 우리의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엄마의 떨리는 손길은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위로가 그 작은 지폐에 담긴 것이
전부라는 사실에 나는 어리석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엄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향해 웃으려 했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엄마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가슴을 부여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다가 마침내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의 가슴은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침대에 모여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누구도 엄마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방문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닌 더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동생들의 얼굴을 보며 이미 감정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만남조차 이제는 우리가 상처받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의 슬픈 눈빛과 떨리는 손길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군가는 뒤에서 나를 비웃으며 수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내게 매일 해대던 잔소리와 아버지의 폭력이 새어나가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나는 동생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학교 다니면 된다고 말하며 웃는 척했지만 내 안에서는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신해 상처를 받으면 그게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둘째는 할머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셋째는 할머니 방 근처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우리의 부모를 원망하며 큰 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은 결국 우리를 향한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들은 말이 결국 동생들에게로 들려 그들의 마음에 돌처럼 쌓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가 되었고 집에서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에게 나쁜 일을 덜어주려 나는 엄마처럼 밥을 차리고 할머니를 돌보며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할머니는 더 큰 소리로 아버지를 욕하며 우리를 너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주지 못한 걸 주고 싶었고 엄마가 했던 일을 대신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답게 살아보지도 못한 채 어른처럼 모든 걸 짊어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말했다. 형, 나는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 애와 같은 생각을 매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밤마다 꿈을 꾸며 울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달래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내 자신조차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내 동생들을 위해 내 몫의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삶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채 자라며 점점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낡은 옷과 오래된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우리를 멸시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조차 싸지 못한 우리는 구석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배고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나는 동생들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선생님께 혼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동생들이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동생들을 놀리며 엄마와 아빠가 없는 집이라며 조롱과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집에서도 우리는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매일같이 우리 앞에서 욕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사람이라면 어찌 이렇게 애들을 버릴 수 있겠냐. 할머니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조차 아버지를 닮은 존재로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동생들은 점점 더 말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막내는 매일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나도 밤마다 울고 싶었지만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차리고 학교 준비를 돕는
어른 흉내를 내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고 어머니는 우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동생들은 점점 더 고요 속에 자신을 숨겼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동생들에게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믿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막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어두운 얼굴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친구들에게 맞고 온 상처를 숨기며 그냥 넘어져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나는 창밖을 보며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늘 깨질 수밖에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동생들도 이제는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마음에 어른들의 폭력과 무책임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라갔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아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나와 동생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너무 일찍 깨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은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 우리가 과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찾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과 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